포항 앞바다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 뭐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제가 생각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보는 게 뭐냐면은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트리거가 돼가지고 조선주들도 저는 좀 영향을 같이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이 테마에만 국한돼서 몰입해서 보지 마시고 연결해가지고 해양 플랜트나 이제 조선 쪽이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인생 주식이나 이런 거를 영상을 찍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평소보다 굉장히 좀 임팩트가 많이 큰 이슈가 좀 나와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생각을 공유해 보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사가 하나 떴는데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직접 또 이 사실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오늘 뭐 가스관 관련주라든지 뭐 에너지 관련된 석유 관련된 종목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한국가스공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올해까지도 그렇게 유의미한 주가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던 종목인데 뭐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실적 컨센은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단은 뭐 트리거 역할을 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화성밸브라든지 DK락이라든지 우리가 뭐 흔히 가스관 관련주라고 많이 얘기하는 뭐 동양철관, 이 3대 종목들이 모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 피팅업체로 조선주로 많이 분류됐었던 태광이나 뭐 하이로코리아, 성광밴드도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와줬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직접 수혜를 받는 종목이 아무래도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가스관 관련주인 화성밸브, DK락, 동양철관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수급이 몰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동양철관이나 DK락 뭐 DK락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DK락도 저는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는 종목은 아니고 화성밸브도 좀 테마성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네가 벌고 있는 실적에 비해서 과연 이게 정말 투자를 해봄직하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화성밸브가 물론 지금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시총이 더 올라갔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한 700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총이 굉장히 좀 낮아요. 화성밸브도 그렇고 DK락도 지금 시총이 뭐 1100억이니까 좀 낮은 편에 속하죠. 동양철관도 이제 주가가 올라서 1000억을 겨우 넘긴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동양철관이나 뭐 DK락이나 화성밸브가 실적 대비해서 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있긴 한데 애초에 실적 자체가 유의미한 실적이 나온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정말 사업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더 올라갈 수야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좀 테마로 보는 게 맞다. 테마로 봤을 때 그럼 투자를 하면 안 되냐라고 묻는다면 투자는 저는 해봄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고액 투자하기엔 좀 애매하고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타 매매라든지 테마 매매 이런 거를 하나의 투자로 보지 않고 좀 놀이다, 도박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투자라는 게 어느 정도 도박성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그 비중 조절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확실하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솔직히 확실하다라고 생각한 것도 진짜 확실한지는 뚜껑을 까봐야 알아요. 우리가 뭐 예적금이 아니잖아요.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근데 그 중에서도 동양철관, DK락, 화성밸브는 훨씬 더 위험하다. 그나마 이 테마에 조금 뭐라 해야 될까, 투자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한국가스공사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실적 컨센 자체가 애초에 좀 괜찮게 나왔고 그렇게 나올 걸로 크게 무리 없이 흘러갈 거라고 예상이 돼요. 뭐 내후년에 순이익이 9천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시총이 2조 7천억이니까 PER이 5배도 안 됩니다. 0.23의 엄청난 저 PBR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매력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PER, PBR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다. 부채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불안 요소다. 하지만 동양철관, DK락, 화성밸브에 비해서는 실질적인 이제 사업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한국가스공사를 보시는 게 좋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이슈를 보고 우리가 이제 고액을 투자하기엔 좀 애매하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사업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매장량이 어느 정도 나오냐 라고 이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140억 배럴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근데 이 140억 배럴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여기 아래에도 이제 또 나오는데 140억 배럴, 이건 뭐 그게 엄청 많은 양이냐? 그렇게 안 많은 양일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양인지를 보시게 되면 일단 지금 동해가스전에 300배가 넘는 규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가, 대한민국이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천연가스 29년 정말 많은 양이에요. 근데 이제 석유는 한 4년 정도라고 합니다. 4년이라는 게 솔직히 양이 많긴 한데 이게 과연 정말 엄청 많은가라고 생각을 하면 또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사업성이 있고 진짜라면은 이게 사실 주가를 올릴 만한 트리거는 저는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정말 사업성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들어갔더니 뭐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잘 보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 뭐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제가 생각되진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같은 예가 될 수는 없는데 전 정권에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사업에 엄청 사활을 걸고 어떻게 보면 푸시를 많이 했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남북경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소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뭐 친환경도 많았고요. 뭐 친환경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였다 치고 우리나라만의 좀 특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좀 정부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본다면 수소차랑 이제 남북경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찌됐건 간에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주식을 해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서 뭐 이런 게 있었다더라 카더라 뭐 기업 뉴스나 실제로 그냥 기사가 단순하게 나는 거하고 대통령이 공식 발표하는 거하고 이게 무게감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이거 뭐 어디 저기 댓글 보면은 이거 뭐 그냥 하는 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거 설마 속는 바보 없지 막 이런 댓글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대통령이 발표하는 게 그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무슨 찌라시 돌리듯이 발표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현실성이 있으니까 이제 발표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각을 잡고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테마로 보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는 좀 존재는 한다. 근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가스공사가 가장 현실성이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다. 물론 동양철강이나 DK랑 화성밸브도 괜찮지만 한국가스공사가 대장주가 될 확률이 가장 높고 가장 진짜 투자로서 접근하기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한국가스공사 물론 상한가를 갔지만 눌림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 그게 거짓 보도였다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투자를 소액으로 한번 접근해 볼 가능성은 있다. 한 유효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보는 게 뭐냐면은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트리거가 돼가지고 조선주들도 저는 좀 영향을 같이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하거든요. 결국 이제 해양 플랜트라든지 조선이 같이 좀 연결다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가지고 오늘 움직임이 나오긴 했는데 그동안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태광이나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같은 이 피팅 3사 요 조선주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뭐 한국조선의 양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 있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하나엔진, KSP 뭐 이런 종목들 있죠. 뭐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은 LNG 추진선이니까 이런 이제 조선주들이 이제 좀 트리거를 받아서 같이 수혜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이 테마에만 국한돼서 몰입해서 보지 마시고 좀 연결해가지고 해양 플랜트나 이제 조선 쪽이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그러면은 최근에 잠깐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 원래도 우리나라 지금 조선 계속 흐름 좋다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재차 강조를 많이 드렸고 2019년부터 조선주 찍어야 된다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22년, 23년, 21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저는 조선을 투자해도 장기적으로 투자해봄직한 이제 섹터라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단순히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석유 매장 이런 거에만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조선주도 같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게 진짜 거짓말 이면 그것도 또 진짜 큰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브리핑할 정도면 어느 정도는 사실 확인이 된 내용을 브리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반 찌라시나 뭐 여러분들 뭐 증권가 찌라시니 뭐니 하는 그런 내용과 무게감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테마로 잠깐 반짝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남북경협도 그때 당시에 이제 핫했지만 이제 많이 사그라졌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딱 그 남북경협 얘기를
됐고 투자했으면은 진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나서서 언급한 거였기 때문에 수소차도 진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혹은 특히나 이런 대통령이 나서서 언급을 하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단순 찌라시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이거를 막 크게 막 인생 베팅해라 이건 아니지만 일정 정도 투자해볼 매력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실 수 있는 좀 무게감 있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일반 찌라시랑 여러분들 이런 정부 발표랑 좀 구분을 지어서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언급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첫 발표가 난 거기 때문에 일단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진짜 사실이면 1차 슈팅으로 끝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눌림목이 나오면 뭐 연속으로 이제 계속해서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해서 소액이지만 여러분들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종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